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 파출소입니다. 이 파출소는 주변 10,000가구, 주민 30,000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있어 치안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사람은 바로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일 텐데요. 땅 주인은 한 법인 회사로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 이모 씨는 바로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즉 고승덕 씨 부부가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파출소가 포함된 이 일대 약 952평 넓이의 땅의 주인은 원래 정부였습니다. 1966년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후 1975년 파출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이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리고 고 씨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 원 정도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고 씨 측은 살 때부터 파출소로 인해 부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2013년 고 씨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사용료와 월세를 내라고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지난 7월에는 아예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촌동 주민들의 반발 속에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제 왼쪽에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간략하게 황소연 앵커가 설명을 해줬는데 원래 이 부지가 하재근 평론가님 정부 소유였다가 2007년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제 매매를 한 거죠. 예, 좀 이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사건인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정부 소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파출소가 생겼겠죠. 그런데 83년에 이 땅의 소유권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2007년에 고승덕 변호사한테 이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있는 땅을 한 개인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도 이 땅을 살 때 여기 파출소가 있다는 걸 알고 샀고 그리고 땅을 살 때 그 계약서에 여기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지 사용에 제한이 생기는 점은 매입자가 알아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알고 사고서 이제 와서 소송으로 이 공공기관을 내쫓고 뭔가 엄청난 개인적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의혹이 생기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촌동 주민들이 지금 철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 7월에 고 씨 측이 아예 철거해달라 이런 소송을 내기 전에 지난 4월에 이미 대법원에서 파출소 측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매달 월세로 243만 원 정도씩 내라 확정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그 법인 대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 2013년경에 이천 파출소가 이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으니까 4억 6천만 원의 사용료와 월세 738만 원을 내라 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한 4년 가까이 걸리다가 대법원에서 2017년 4월경에 파출소는 1억 5천만 원의 사용료와 월 243만 원의 월세를 내라고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출소 쪽에서는 한 8개월 가까이 월세를 낸 걸로 보여요. 그랬는데 이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2017년이죠. 금년 7월에 아예 파출소를 그냥 철거해달라 하는 소송을 또 제기한 것이죠. 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에 의해서 세를 내고 있는데 아예 이제 이번에는 그냥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저희 광고 중에 잠깐 저희 짧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현장 일선에서 경찰로 뛰셨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나 봐요. 이제 우선 좀 가슴이 아파요. 아픈데요. 사실요, 이게 예전에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지주들이 땅값이 많이 안 비쌌을 때 땅 주인으로 하시고 지주까지는 아니고 땅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냥 땅값이 쌀 때는 여기 파출소 지으세요 해가지고 그때 등기해서 져놓고 파출소 하다가 어느 순간 땅값이 오르니까 자손들이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사실 왕왕 있었어요. 파출소가. 예, 저 근무할 때도 그런 거를 몇 건 봤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좀 저는 의아한 점이 분명히 4월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서 매달 얼마씩 받기로 결정이 난 건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확 바뀐 건가요? 갑자기? 근데요, 제가 그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고승덕 변호사님이 좀 봐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요? 4년 전에 그 소송을 할 때 철거하는 소송도 가능했죠. 한꺼번에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철거 소송을 안 했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 비난이나 어떤 이게 공공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이용료만 내다라고 하고 결국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전하게 되니까 뻔한 거 이전하게 되니까 빨리 그 경찰청에서 예산 좀 해라 했는데 그 한 4, 5년 지난 동안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와서 철거하는 그런 소송을 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전부터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오히려 그때 했었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오히려 그걸 나눠서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좀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오히려 법적으로는 고승덕 변호사는 저 파출소 속도 조절을 좀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재근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 변호사님은 뭐 정치라든지 이런 데 뜻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속내와 분위기는 뭐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그 돈에 대한 그 감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원래 이제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승덕 변호사가 언론에 이름을 올려내면서 이천동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 땅값과 임대료 얘기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2007년에 이 42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월세 파출소가 무려 한 달에 240만 원씩. 네. 여기가 땅이 이촌역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대로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공기관 쫓아내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발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고승덕 변호사가 원래 땅을 먼저 샀는데 그 땅에 나중에 파출소가 들어와서 나가라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러면 파출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애초에 땅을 살 때 파출소가 있는 걸 알고 샀고 예. 계약서에도 파출소에 대한 부분은 그 매입자가 책임진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파출소가 있는 걸 감안해서 서울 한복판의 요지 땅을 굉장히 싸게 샀다면 이게 만약에 신종 공공기관 땅 사기 재테크가 된다면 공공기관 있는 땅을 그거 감안하고 싸게 사서 나중에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내보내고 개발해서 부동산 수익 얻고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제가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조금 도의상으로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워질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국가 땅인데 이제는 개인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 땅일 때는 파출소가 국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소유권이 넘겨감으로써 새로운 사람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차 해서 이제 보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 받으면은 2년, 4년 보호해주는 거고 상가도 보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예외적으로 그렇게 특별법으로 해서 보호해주는 것이지 이번 같이 건물을 소유하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은 사실 꼼짝없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법리이기도 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파출소는 1975년에 지어진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상가나 뭐 주택은 보호가 된다면 공공시설 보호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공공시설 또한 이 헌법의 토지 소유권 내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 사인으로 개인한테 땅이 넘어갔다고 하면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앞으로도 뭐 20년, 30년 하는 그런 계약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발을 할 때에 기존에 있던 이 공공시설은 철거를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기부 체납하게 해서 거기에 새로운 이제
공공시설 그렇죠. 기부 노린 체납을 하죠. 기부 체납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해줘서 위치만 이동하지 사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그 파출소가 새로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 애초에 공공기관이 있는 땅을 왜 팔았느냐 그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제도상에 허점이 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찌됐건 고승덕 변호사는 뭐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공공시설 뭐 경찰서든 일단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해당 파출소 입장을 어떤지 관계자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개인 땅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요, 결론은. 잘 알아보니까 공무부지에서 그날로 매입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낼 수는 없죠. 뭐. 법적으로 방법은 없죠. 계약한 게 없어서요. 감명하게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 입장도 분명히 알겠고 경찰도 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부지 찾는 거. 근데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게 김복준 교수. 예. 저 이천동 주민들이잖아요. 예. 경찰서가 물론 뭐 근처로 이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치안 공백이라든지 좀 불안한 건 사실 제가 만약에 이천동 주민이라면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이 파출소가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갖고 아무데나 짓는 게 사실 파출소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주변에 어떤 그 밀집된 주택의 정도, 학교, 그래서 뭐 학교가 있어갖고 이 근처는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교통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 같은 거 이런 데서 딱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효율적인, 보니까 예. 아파트 한 만세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세대 주민 3만 명을 관할하는 파출소네. 예, 서빙고등 일부하고 용산동 육가 일부도 여기 관할에 편입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치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적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은 안 나갔으면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그도 그럴 것이 저 파출소가 들어선 게 1975년으로 무려 42년이 된 파출소인데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철거 안 된다면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뭐 3,000분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파출소 쪽에서는 이미 이제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뭐 서명은 받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편의도 편이지만 여기가 대로변이라고 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은 뭔가 좀 우리 동네가 좀 더 이렇게 좀 후미진 곳으로 이렇게 변하는 듯한 느낌도 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한 3만 명 정도를 관할하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왜 팔았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각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이미 변환이 돼버렸으니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서명을 한들 그 재산권의 범위를 침해하기는 어려워진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 쭉 해보니까 고승덕 변호사가 전혀 비난받을 일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왜 이렇게 누리꾼들 특히 뭐 여러 가지 이 언론들이 고승덕 변호사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고승덕 변호사가 유명하니까 만약에 한 개인이 땅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이게 논란이 될 일이 없는데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했었고 교육감 선거에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적인 뭐 책무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이 지금 현재 뭐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분이 뭔가 서민들한테 뭐 재테크 상담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갑자기 이제 뭐 땅 부자가 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을 뭐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주 엄격하게 개인의 재산권의 차원으로만 보면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에 엉뚱한 건물이 있다? 뭐 쫓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망을 받았던 분이 파출소를 쫓아낸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정서적으로는 이걸 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땅 매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때쯤 이 땅 나가라고 했었으면 이런 말이 없겠죠. 근데 국회의원 되실 때 그 무렵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나가라고 하니까 네티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 하느라고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국회의원 안 하니까 재산권 행사 똑바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만들이 있는 일단 거죠. 뭐 이건 김 교수님의 뭐 사견이 이거는 거의 맞을 겁니다. 저는 좀 약간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뭐 심경에 파악할 수 없으니까 다만 저희가 지금 뭐 경찰서 입장도 들어봤고 이천동 주민들의 움직임
뭐 봤어서 당연히 고승덕 변호사에도 저희가 연락을 취해봤는데 뭐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답변이 왔는데 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본인이 반론의 얘기는 한다라는 게 공식 고승덕 변호사 측의 입장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다음 달 11일쯤에 조정기일이 열린다고 해요. 근데 뭐 고 변호사님도 뭐 좀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를 내비치는 거 보니 일단 이전 부지를 찾을 때까지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라.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건물 명도 수송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은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는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 기일도 넉넉하게 내년 2월, 3월부로 잡아버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파출소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부적으로도 예산만 되면 이 부분이 해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정 조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법적으로 뭐 확인되면은 그건 뭐 깔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밑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저희가 본인이 이촌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생각은 없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얘기를 점심시간에 하고 음악 빨리 내려 좀 말 시작하면은 아이고 참. 나 저 자댕문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사회의 다양 저기서부터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음악을. 그나마 그 음악으로 덮어준 거예요. 기분도 안 좋은데 말이야. 그 갑자기 그걸 자댕문 PD한테 화를 내고 있어. 다시 응? 하겠습니다.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H입니다. 그 정보원 원장한테 직접 요청하셨다며 돈 달라고. 예. 그지야? 나 당당하지요. 하여튼 돈 되게 좋아하셔. 에이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게 제일 소중하다? 돈. 역시. 개그야. 아니잖아. 개그라니까. 아니야. 티나. 많이 나. 그래. 근데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이 돈복이 있는 상은 아니셔. 이거 엉터리로 보는구만. 볼 줄 모르네.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행복하셨을 텐데 그 없는 돈복을 억지로 끌어다 만들어서 그냥 이 사단이 난 거지요. 설사 억지로 만들었다 해도 그것도 능력이야. 그 딱 보면은요. 이 손대는 일마다 말아먹기 십상인 게 보여요. 그게 보여? 보여요. 용한데? 나 볼 줄 안다니까. 그래, 나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이 팩트가 이미 그런 결과로 나왔는데 뭘. 그 나라 돈 수십조 쏟아부어서 환경 파괴, 국토 파괴, 이 돈만 날라갔지. 되도 않는 자원 외교로 국고를 너덜너덜하게 손실만 끼쳤지. 그 하시던 사업이 망한 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이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근데 나더러 경제 아이콘인데. 그러니까 아니 어딜 봐서. 아니 그 이미지 갖고 된 거 아니야 내가 10년 전에. 그랬는데 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아무튼 막 그래도 나 이제 그런 누명은 벗었다고 봐요. 참. 나에 대한 완벽한 오해 그 누명 벗었잖아. 경제의 아이콘은 오해와 누명이고. 그렇지. 실상은 이 손대는 일마다 족족 말아드시는 마이너스의 손. 자, 손 악수 한번 합시다. 자, 아이 싫어요. 마이너스 만들어줄게 확 그냥 응? 이미 거덜인데 뭘. 더 빼줄게. 기운 쭉쭉 빼줄게 아주 싹 빼줄게 아주. 응? 그 솔직히 인정하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응? 인정? 인정하잖아요. 응? 나라를 이렇게 들어먹었는데 이 정도면 마이너스의 손. 메모드급이지. 원탑이세요.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히. 응? 뭘요? 투탑. 원탑 뭔 투탑? 우리 투탑이야. 투탑. 어때? 인정. 그렇지. 시원하게 뭐. 시원해. 가끔 여기서라도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다는 게 이런 기분이다. 나는 그걸 느낍니다. 묘하지요. 굉장히 낯설지. 그래도 가끔 건강을 위해서 솔직해지는 순간도 필요하대요. 그렇다더라. 예. 그런 과학 연구도 있나 봐. 별걸 다 연구해. 시달대기 없이. 가식이 얼마나 재밌는데 말이야. 가식이 중독성도 있어. 죽이지. 어떤 가식적인 매력? 이 속여먹는 재미에 지난 9년 참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그만 이 손 노고 들어가시죠. 자꾸 손을 잡아. 본인이 잡고 먼저 노고. 노고?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출국하시면서 공항에서 뭐라 그러셨지요?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줬지 내가. 정치 보복 얘기 말고. 이런 얘기도 해줬지.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저런. 새 정부가 들었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쓸데없는 마시고. 소리. 아이 진짜. 난 그 앞에 얘기가 웃겨. 이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 쉽죠? 응. 그래. 쉬웠지요? 완전. 누워서 떡 먹겠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년 망가진 거 보면 알잖아요. 선거 개입, 여론조작, 댓글 공작, 언론 자각, 4대강 비리에 국정농단에 경제 망쳐, 외교 망쳐, 안보 망쳐,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자국 검열하고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대는 일들 참 정말 못해본 거 없이 거의 다 버라이어티하게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더럽게 많이 해봤습니다. 더러움으로 듬뿍 채워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만 쭉 들어봐도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살짝 굵직한 것만 몇 개 얘기한 건데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죽어 더러워서. 우리가 해놓은 일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게 맨 공산당 같은 일만 해놔가지고 이 민주국가랑 너무 안 맞지요? 불화를 겪고 있지요. 나도 민주적인 거랑 늘 불화를 겪어. 진즉에 갈라섰어야 돼. 우리도 그렇고 응? 나라를 위해서. 이 권력 잡으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얼마나 멋있어. 그게 우리 정체성인데. 그걸 이렇게 속여야 되니. 이제는 안 속여도 돼요. 다 들통났어. 아, 그래. 이제 9년 동안 어질러 놓았던 적폐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이 현 정부는 열심히 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단, 내 건 됐고. 나도 됐고. 우리랑 상관없는 쪽으로다가 어지러 놓은 거 뒷설거지 잘 해주길 바란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알아요? 그 쓰레기가 빗자루한테 네가 나를 치우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랬더니 빗자루가 쓰레기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냥 치웠대 쓰레기를. 아. 우리가 청소할 때 보복하려고 청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더러워 치우는 거지. 그러니까 더러워서 치우는 거지. 뭐라 그래봤자 빗자루는 빗자루,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 빗자루 한두 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하고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지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응? 또 그런 희망으로 화이팅 하시는구나. 화이팅 해야지. 잘해보세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아. 나한테 오기 전에 지쳐. 나가요. 지쳐라. 동작 그만. 깜짝이야. 딱 걸렸어. 왜 이래? 왜 또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자를 가로로 쓴 건 전마담이고 나한테 세로로 쓴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가로로 써있어. 가로 봐. 가로. 내가 세로로 쓰고 있었구나. 양 선장 뱀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가자. 또 어딜 가려고? 알 것 없어. 전마담은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어유 좋네. 입에 나온 여자야. 소리 좋아, 소리 좋아. 내가 얘기해줄게. 어디 가는지 말해주고. 소리가 잘 들어갔네. 그 부산의 한 입주자 대표가 자기가 내야 되는 관리비랑 전기요금을 다른 입주민들한테 떠넘겨왔다잖아. 뭐? 떠넘겨? 그래. 그것도 아예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난 21년 동안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려고 입주자 대표했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양심에 난 털 밑장을 갖다 확 다 빼버리려니까 양선장 뭐다고 그냥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그.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게? 죽이자. 저 사람이 어째 그렇게 살벌해? 그것이 죽일 정도로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죽이자. 죽이자. 아이고 술맛나게 하고 그래.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눕는다는 그 죽이자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그 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쁜데 이런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물었어?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딱 맞아. 봤어? 들었어? 죽이자 그거 뭐 얘기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죽이자. 흥분하면서 좋아해. 나. 이것이 무엇이라고. 또 해야 되네.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괜찮아. 혹시 그거 알아? 쇼하고 있네. 부산의 어떤 입주자 대표가 지난 21년 동안 자기가 내야 될 관리비를 다른 입주자들한테 떠넘겼다는 알아? 안 돼?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잘했네.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뭐라길래? 글쎄 주 기자 말이 그 인간이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기를 상대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들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대. 몇이요? 그 인간 진짜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구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심의 밑장을 확 빼버리려니까. 그래.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에서 노래 틀어. 그래 출발해야 되니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무슨 밑장을 빼긴 무슨 밑장을 빼는. 오랜만에 가자. 인간성을 바꾸윤. 나무꾼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CD 밑장을 뺀 거였는데.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이. 그런데 결국 철거 소송을 안 했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 비난이나 어떤 이게 공공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그거에 따르는 이용료만 내다라고 하고 결국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게 되니까 뻔한 거 이전하게 되니까 빨리 경찰청에서 예산 좀 해라 했는데 한 4, 5년 지난 동안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와서 철거하는 그런 소송을 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전부터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오히려 그때 했었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오히려 그걸 나눠서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좀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오히려 법적으로는 고승덕 변호사는 저 파출소 속도 조절을 좀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 변호사님은 뭐 정치라든지 이런 데 뜻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속내와 분위기는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돈에 대한 감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원래 이제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승덕 변호사가 언론에 이름을 올려내면서 이천동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 땅값과 임대료 얘기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2007년에 이 42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월세 파출소가 무려 한 달에 240만 원씩. 네. 여기가 땅이 이촌역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대로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만 원을 내라 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한 4년 가까이 걸리다가 대법원에서 2017년 4월경에 파출소는 1억 5천만 원의 사용료와 월 243만 원의 월세를 내라고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출소 쪽에서는 한 8개월 가까이 월세를 낸 걸로 보여요. 그랬는데 이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2017년이죠. 금년 7월에 아예 파출소를 그냥 철거해달라 하는 소송을 또 제기한 것이죠. 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에 의해서 세를 내고 있는데 아예 이제 이번에는 그냥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저희 광고 중에 잠깐 저희 짧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현장 일선에서 경찰로 뛰셨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나 봐요. 네, 이제 우선 좀 가슴이 아파요. 아픈데요. 사실요, 이게 예전에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지주들이 땅값이 많이 안 비쌌을 때 땅 주인으로 하시고 지주까지는 아니고 땅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냥 땅값이 쌀 때는 여기 파출소 지으세요 해가지고 그때 등기해서 져놓고 파출소 하다가 어느 순간 땅값이 오르니까 자손들이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사실 왕왕 있었어요. 파출소가. 저 근무할 때도 그런 거를 몇 건 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런데 좀 저는 의아한 점이 분명히 4월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서 매달 얼마씩 받기로 결정이 난 건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확 바뀐 건가요? 갑자기? 근데요, 제가 그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고승덕 변호사님이 좀 봐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4년 전에 그 소송을 할 때 철거하는 소송도 가능했죠. 한꺼번에 가능했었을 겁니다. 황세현 앵커가 설명을 해줬는데 원래 이 부지가 하재근 평론가님 정부 소유였다가 2007년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제 매매를 한 거죠. 예, 좀 이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사건인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정부 소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파출소가 생겼겠죠. 그런데 83년에 이 땅의 소유권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2007년에 고승덕 변호사한테 이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있는 땅을 한 개인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도 이 땅을 살 때 여기 파출소가 있다는 걸 알고 샀고 그리고 땅을 살 때 그 계약서에 여기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지 사용에 제한이 생기는 점은 매입자가 알아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알고 사고서 이제 와서 소송으로 이 공공기관을 내쫓고 뭔가 엄청난 개인적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의혹이 생기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촌동 주민들이 지금 철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 7월에 고씨 측이 아예 철거해달라 이런 소송을 내기 전에 지난 4월에 이미 대법원에서 파출소 측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매달 월세로 243만 원 정도씩 내라 확정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그 법인 대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 2013년경에 이천 파출소가 이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으니까 4억 6천만 원의 사용료와 월세 730.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 파출소입니다. 이 파출소는 주변 만 가구,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있어 치안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사람은 바로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일 텐데요. 땅 주인은 한 법인 회사로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 이모 씨는 바로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즉 고승덕 씨 부부가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파출소가 포함된 이 일대 약 952평 넓이의 땅의 주인은 원래 정부였습니다. 1966년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후 1975년 파출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이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리고 고 씨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 원 정도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고 씨 측은 살 때부터 파출소로 인해 부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2013년 고 씨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사용료와 월세를 내라고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지난 7월에는 아예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촌동 주민들의 반발 속에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제 왼쪽에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공기관 쫓아내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발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고승덕 변호사가 원래 땅을 먼저 샀는데 그 땅에 나중에 파출소가 들어와서 나가라는 데도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러면 파출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애초에 땅을 살 때 파출소가 있는 걸 알고 샀고 계약서에도 파출소에 대한 부분은 그 매입자가 책임진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파출소가 있는 걸 감안해서 서울 한국판의 요지 땅을 굉장히 싸게 샀다면 이게 만약에 신종 공공기관 땅 사기 재테크가 된다면 공공기관 있는 땅을 그거 감안하고 싸게 사서 나중에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내보내고 개발해서 땅 부동산 수익 얻고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조금 도의상으로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워질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국가 땅인데 이제는 우리 개인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 땅일 때는 파출소가 국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소유권이 넘겨감으로써 새로운 사람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차 해서 이제 보면은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 받으면은 2년, 4년 보호해주는 거고, 상가도 보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예외적으로 그렇게 특별법으로 해서 보호해주는 것이지, 이번 같이 건물을 소유하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토지